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지요? 입추도 좀 지났는데도 집중호우로 많이들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TV에 나오셔서 막 우시더라고요. 이런 전쟁이 어딨냐고 하시는데 직접 당하지는 못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리 복구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과 즐거운 노래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희 씨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홍수 피해가 크던데 대개는 별일 없으십니까? 네, 다행히도 별일 없고 지대가 높은 곳이라 네. 물이 잘 빠지는 동네라서 그래요. 무탈합니다. 네, 저는 또 어떤 때는 2층에 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파트는 좀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또 걱정도 되고 그렇죠. 저하고 같이 사는 남편님께서 농장일 좀 다니시는데 농장이 아주 큰일이죠. 고추가 빨갛게 익었답니다. 네, 그런데 아유, 얼마나 좋아요. 고추가 비를 맞아서 떨어지기는 녹았죠. 네, 그런가 봐요. 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면서 그래도 예. 위안을 받는 게 예. 농부들이 지금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죠.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또 이러고 위로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아이의 마음에 도서관을 지어라 라는 책에서 다 읽은 책 버리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소개합니다. 아이 독서지도에 관한 글들을 보면 아이에게는 쉬운 책들부터 읽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하도 아이 키워본 지가 오래됐어서요. 이제 손주를 보시는 시녀님들께서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네. 주제로 방송을 합니다. 네. 저도 자식 키울 때는 쉬운 책이라도 그림이 많고 글씨가 크고요. 그렇죠. 또 글씨도 뭐 많지 않은 책으로 보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시험을 보는 날이면 쉬운 것부터 쓰고 어려운 건 나중에 풀어라 하고 말한 기억도 나네요. 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수준보다 쉬운 것부터 읽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되죠. 영어 같은 경우도 쉬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울 정도까지 읽어주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쉬운 책이라고 해서 너무 아이와 차이가 나는 책은 오히려 네.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쉽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책을 골라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갖고 놀던 장난감도 말이에요. 다시 찾아서 놀고 없으면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애가 그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는 게 그 조그만 네. 게 아주 좋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그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애한테 그랬어요. 얘 요거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 다른 애 주면 안 될까? 이랬더니 벌떡 뛰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나 그거 너무 이쁜데 나중에 와서 또 갖고 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먼저 준다고 그랬거든요. 예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줄게.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했는데 다시 사과했잖아요. 제가 미안하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 놀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그런 옛날 것도 버리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의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 읽은 책이라도 그 책을 치우거나 버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도 체르니를 칠 실력이지만 가끔은 바이엘을 치면서 재미있어 하곤 하더라고요. 네. 엄마나 할머니가 책을 읽어주다 보면요. 어느 수준이 내 아이에게 맞는지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쉽고 재미없겠구나 하는 책들도 의외로 그렇죠. 관심을 갖고 네. 반복해서 네. 읽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쉬운 책이라도 음. 너무 쉽다고 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고 네. 수준이 높은 책으로는 엄마나 할머니가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분야로서 탐구를 위해서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면 책을 산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책을 파는 엄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 책은 잘 보지 않는다고 중고로 팔아서 새 책을 사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엄마 생각과 달라서 아이가 나중에 그 책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새롭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팔지 말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 둔다면요. 새 책보다도 다시 볼 때 더 좋아하고 느낌도 다를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사연의 만남 들어보시죠.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가 나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방송을 들으신 시녀님들께서도 손주들 돌보실 때도 도움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 7일자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발췌한 김재호 독립연구가의 생명 이야기 중에서 발효식품 만능의 함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뭐 제목도 거창합니다. 최근 프랑스 연구진들이 우리나라와 독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염증 코로나19 사망자가 적은 이유는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을 주로 먹는 식생활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답니다. 지난 2002년, 2003년 사이에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유행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이유가 김치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김치 수출은 2015년 2.3만 톤에서 2019년 3만 톤으로 28.2% 늘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2만 톤을 수출하여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37.9%나 늘었답니다. 굉장하네요. 발효는 효모나 세균과 같은 미생물의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요.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대사 과정을 뜻한답니다.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사람에게 유용할 때 발효라고 하며 악취나 독성 등으로 해를 끼치면 부패라고 부르는데요. 과학적으로는 발효와 부패는 같은 뜻이랍니다. 발효는 사람이나 동물의 위장관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미생물과 관계없이 포유류의 근육에서는 강렬한 운동을 할 때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젖산을 만드는 발효를 통하여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렇군요. 발효할 때 만들어지는 물질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첫째는 김치나 피클, 요구르트의 경우처럼 효모나 박테리아가 탄수화물을 젖산으로 변화시키는 젖산 발효. 둘째는 효모가 과일이나 곡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에틸알코올, 에탄올로 변화시키는 에탄올 발효. 셋째는 탄수화물을 아세트산이나 뷰티르산으로 변화시키며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과 같은 가스를 생성하는 아세트산 발효가 그것입니다. 발효는 생태계 순환의 한 과정입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만들어 성장하는데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동물과 미생물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이용해서 생존하고 성장하며 이들을 분해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미생물이 에너지를 얻는 형태 가운데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여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특수한 형태만을 특별히 발효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식음료를 만들 때 발효를 이용해 왔습니다. 김치나 피클, 요구르트와 같이 음식을 보존하기 위하여 젖산을 만드는 발효를 이용하였으며 포도주나 맥주와 같은 알코올 음료를 생산하는 데도 많이 이용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품 가공에 이용되는 발효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효모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발효시켜 에틸알코올이나 젖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발효시킬 탄수화물은 콩과 곡물, 과일, 채소, 꿀, 차, 유제품, 생선, 고기를 사용하며 생산되는 발효식품으로는 와인과 맥주, 사과주와 같은 알코올 음료와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 빵, 김치, 식초, 치즈 등 다양합니다. 발효식품이 많네요. 발효식품 가운데 알코올 음료에 들어있는 에탄올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그룹 발암물질로 분류하는데 매우 해로운 물질이지만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세균이 만드는 젖산, 유산이 들어있는 발효식품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흔히 발효식품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말은 바로 이 젖산 발효식품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젖산 발효식품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젖산 발효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식음료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의 발효는 식품 안에서 자연적이고 유익하며 좋은 박테리아로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를 증가시켜 장내 세균의 활동을 향상시킵니다.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영양소의 가용성과 합성을 도우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유산균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죠. 네, 네. 부지런히 먹어야겠어요. 드세요. 최근 발효식품의 장점이 부각되면서요.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발효식품을 만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다고 발효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발효식품에 장점이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적당히 먹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어떤 좋은 식품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기본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먼저 위암과 식도암과 같은 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피클 식품을 2그룹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발효된 식품은 발암물질인 우레탄을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와 콩 발효 식품을 많이 먹을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매우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피클 채소를 규칙적으로 먹을 경우 식도 편평암의 위험을 2배로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가스와 팽만감, 두통, 히스타민 저항성, 항생제 저항성도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많이 알아둬야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도 알 텐데 네. 그냥 좋다고 그냥 무조건 예, 먹는 경우가 좀 거기에 있죠. 함정이 있다고 하는 그래 겁니다. 말이에요. 아주 많은 걸 얻었는데 아유 신녀님들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네. 아우 아직도 집중적으로 그냥 호우가 아주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금 뭐 40일 정도가 넘었다 그러니까 48일이라고. 네 아직도 일주일은 더 뭐 온다는 말 한 2달 거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집중폭우로 또 코로나19로 너무 많이 힘들게 지내시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저력이 있으니까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장마도 지날 거고 코로나도 지나겠죠 뭐. 네. 오늘은 다 읽은 책 버리지 마세요와 발효식품에 대한 방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